네, 다음은 신규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맞은 섹터를 서술해야 하는데요. 6월 2일은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AI 소프트웨어, 지주사 그리고 많은 섹터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대선 이후에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까 후반전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신규 접근이 유효한 섹터 어디일까요? 섹터를 적어야 하는데요. 큰 글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적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이미 두 분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한 분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올려주시죠. 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답을 적어주셨는데 오늘 좀 처음 인사를 드리니까 일단 인사를 간략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철순 전문가는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께 꽤 익숙할 것 같고요. 연희 전문가님이 꽤 오랜만에 또 매일경제TV에서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도 한번 매일경제에서 증시 대전망이라는 그 코너를 함께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주식남전하는 프로그램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두 분께서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유익한 내용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퀴즈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박철순 전문가님 혹시 저런 형태의 시험지가 익숙하신가요? 저게 수능 형태거든요. 아, 이게 수능 형태입니까? 예. 아, 네, 수능 세대가 아니신가요? 저도 사실 수능 세대이긴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20 몇 년 만에 보는 거라서 예. 익숙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이번 형식에 맞춰서 한번 답변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작년 12월 이후로 거의 6개월 내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게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대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면 당장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드렸던 건 바로 이 관점입니다. 대선 이후에 신규 접근이 유효한 섹터를 적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들도 있고 반면에 실망감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답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박철순 전문가는 AI와 밸류업을 적어주셨고요. 연희 전문가는 화장품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와 함께 주목받았고 APR 이런 종목들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들 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5월에 화장품주들,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수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9.3% 상승하면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좀 양호한 매출 흐름을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국가는 대미 수출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5월 중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누적 수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5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사상 최대치를 좀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동 쪽에 대한 그 매출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들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K-뷰티에 대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1차적인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문제에서는 대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볼 그렇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선 이후에서도 이제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어 봤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모두 내수를 살릴 거에 대한 공약을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또 이제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내수 살리기에 좀 포인트를 주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반등 탄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일단 1차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예. 해봤고요. 벌써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뭐 네. 선크림을 찾게 돼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선크림 굉장히 듬뿍 바르고 왔고 주말에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선크림 진짜 필수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 한한령이 조금 해제가 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그 판로가 넓어지면서 예. 아까 전에는 제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심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가가 눌려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들 우리가 조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로만 보면은 뭐 중동, 미국 시장 워낙 커가고 있지만 사실 규모로만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뭐 1등 이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까지 이 심리가 살아나고 모멘텀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박철순 전문가로 넘어가 볼 텐데 AI하고 밸류업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AI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한 건 이제 여기서 밸류업도 들어가네요. 네, 일단은 지금 과거에 이제 대선 때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상거래일을 봤을 때 보통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 적도 없고 아주 강하게 빠진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어떤 것들이 올랐느냐?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다 지금 AI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100조 원 투자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책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섹터죠.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AI 시장이 확대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 수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계속 신규 인프라를 깔거나 또는 노후된 전력망들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전력 수급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빌리 프로그램 수혜주도 당연히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주 특히나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전부 다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AI라든지 또는 이런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눌림 나온 이후에 지지선을 확보하는 걸 보고 나서 반등을 보면서 매수를 분할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반대로 오히려 정책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모든 후보들이 지금 이 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허. 오늘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 롯데 쇼핑,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기업들 많이 밀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대선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신규 접근이 유효한 전망 좋은 섹터를 여쭤보긴 했는데 이대로만 지나가면 좀 아쉬워서요. 탑픽 종목들을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안 오른 종목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신규 접근 유효한 종목, 탑픽 종목 어떤 거가 혹시 있습니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대형주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LG생건을 한번 탑픽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중저가 브랜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둘 다 중저가 라인업들을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내수, 수출, 그리고 면세까지 3중에 대한 소비 채널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LG생건을 좀 탑픽으로 뽑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요즘에 또 이제 뉴스에 들리고 있는 게 최근에 다이소 뷰티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LG생건이 이번에 다이소에 또 입점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투자 포인트로 엮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생활건강 하면은 여전히 뭐 100만 원대 이상 주가가 아른거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요. 3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화장품 눈 씻고 찾아봐도 안 오른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네요. 예,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형주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우리 박철순 전문가님은 AI나 밸류업 쪽에서 탑픽 네. 꼽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AI가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다만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실적 가시성이 없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만 잘 나오고 기술적으로 저가권에서 반등 나오는 것만 잘 확인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을 단기에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요. 더존비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주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전고점에서만 저항을 좀 고려하셔서 일단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와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2달 이상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이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 한번 목표가 1차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선 이후에 가장 유망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